주말에 만나는 황장수의 톡톡톡. 원래 그 총선까지는 변희재 대표와의 총선 이 정치 특집만 하기로 했는데 요즘 누리과정이나 교육 문제가 좀 심각해서 오늘 교육 전문가 신현철 전 부산 교육감 출마하신 이 부성고등학교죠. 네. 예, 교장 선생님. 참고로 부성고등학교는 이 교학사, 이 역사 교과서를 채택해서 한간에 많은 화제와 또 이 종북 좌파들이 항의를 했던 그런 학교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 이후로 요즘 어떻게 주로 무슨 일을 하고 다니시죠? 네, 제가 그때 전국에서 유일하게 역사 좀 보수 성향의 교학사 역사 교육을 채택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정년 퇴직을 하고 교육감에 한 출마했다가 그때 교육감 제가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워낙 그 좌파들이 많이 난무하고 보수 성향 아닌 사람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2주 남겨두고 한 출마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당연히 뚜렷지겠지요. 2주 남겨두고 동네 구작인들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부산의 불씨를 한번 살려보려고 하고는 지금은 이 서울에 와서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교과서에 대한 의지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그런 역할에 조금 다소 보탬이 되고자 그래 왔는데 이제는 홍보에 그치지 않고 국정교과서가 되기 전까지 2017년도까지의 현재 배포된 자편향 교과서를 해소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한다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 그래서 오늘 이 국사 교과서 네. 지금 고칠 때까지 네. 지금 올해 연말까지 가서 내년 2월 말에야 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예, 그럼 그때까지 현행 교과서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대책이 뭐가 있겠는지. 예, 그건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하였다시피 대통령의 국정교과서 전환이라는 이후에는 그 전에 제가 채택할 때 그때는 아무도 이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을 하자면은 강물에 지금 사람이 떠내려가고 있는데 전부 다 이제 대통령이 강물에 사람 떠내려간다 말하고 나니까 전부 다 뚝이 올라와가지고 사람 떠내려가면 지금 건져야 되지 않느냐 말하는 사람이 엄청 많이 나타났습니다. 정작 아무도 들어가가지고 다리 걷고 들어가서 건지낸 사람이 딱 한 사람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 떠내려간다 하는 그 말은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국정교과서 체제가 지난번에 지필진을 구성을 보면은 상업 선생님이 역사교과서 지필진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 추천은 교육부가 교육관계 전문가한테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NGO 단체한테 받아가지고 전혀 아닌 체육 선생님도 거기 들어가고 또 이 어린이집 엄마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부실되게 운영된 것이 그대로 지금 잠재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은 신분 보장을 한다는 그런 핑계하에 감추고 있는데 막상 들춰내보면은 지금 50% 100% 그전 그나물이 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성출판사 자편향 이 지필자들도 거기에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 국정교과서 그것도 지금 기대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기라도 천만다행으로 한다니까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나오기 전까지에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자편향 역사교과서를 그대로 배우게 해놔두면은 나무 뿌리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썩어 들어가는 나무는 그대로 두고 나중에 하나 심어보겠다 하는 그런 꼴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 황우여 장관은 특히나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를 갖다가 물으니까 대통령이 시켜서 한다 하는 그런 부책임한 말하면 하고 그러고는 떠나버리는데 지금 현재 나무가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소장님 썩어가고 있는 나무를 갖다 대고 그 중에 한 줄기 교학사 채택한 부산의 부성고등학교 한 곳만 지금 역사교과서가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썩은 나무. 썩어가지고 이북에 자편향 이념 교육이 되고 있는데 2년 전까지는 그 교육이 돼도 되겠습니까? 저기
교육부에서 임시로 논란이 있고 문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삭제하고 네. 하도록 하는 뭐 가이드라인 지침을 좀 내려야 되지 않겠냐 신학기에 그렇게 봅니다. 저는 생각에 그 근현대사 부분은 그 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중단을 시키든지 아니면 재집필하게 되면은 간단히 끝나면 몇 장 아닙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에서 제외를 시켜줘야 됩니다. 또 덧붙여서 제가 뭐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참 오랜만에 참 처음 나왔습니다만은 그 저 교학사 교과서는 그 회사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워크아웃 상태에서 지금 완전히 월급을 갖다 대고 직원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책이 안 팔리니까요. 이 교학사 교과서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교과서도 전부 다 안 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판매가 안 되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뭐 인쇄해가지고 안 팔렸거든요. 지금 좌파들은 교학사 교과서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수백 가지가 넘는다라는. 아,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 당시에 분석해가지고 KBS 방송에서 그때 마침 40분간 시사 토크로 해보니까 아무도 저한테 항의도 온 것도 없고 그때 제가 1시간 하려니까 그때 그분이 뭐 장관도 40분도 안 한다면서 그걸로 끝나고 그걸 한 번 끝인데 지금 현재 그 교학사 교과서 회사는 이것도 인재입니다. 인재. 만약에 그 재난을 당해가지고 피해를 입으면은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저는 교학사 지금 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만은 교학사 회사를 갖다 정부가 책임지고 지금 부지해줘야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 전교조들하고 좌파 언론들이 무조건 하고 그 유관순을 갖다 대고 뭐 테러리스트니 뭐 안중근을 뭐 이래가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피해자는 출판사거든요. 결국은 저자의 그 저작권 보호에 의해서 책을 만든 회사일 뿐이지 그 교학사가 지금 정부에서 얼마든지 지원해 줄 텐데 저는 그 생각하는 뭐이 방향이 저 그런 방향 가려고 한 건 아닌데. 아니 뭐 그 부분은 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문제가 더 많을 거고요. 아니 그래도 그 그거는 그 뭐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자, 저 누리 과정 예산 요즘 뭐 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예산이 편성 안 돼서 뭐 유치원에 교사 월급을 못 주니 네. 뭐 급식하는 아줌마가 안 나오니 어쩌니 별별 소리가 많은데 네. 정부에서 뭐 예비비를 좀 편성하는 것 같고 네. 또 급히 추가적으로 뭐 시도에서 의회에서 네. 3개월 6개월 편성하는 것 같은데 이 사태에 지금 본질이 뭐라고 봅니까? 정부는 뭐 이 지방교육재정 네. 그 교부금이라 해가지고 네. 한 4조 원 준 돈을 주는데 네. 그 안에 충분히 이 돈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뭐 현장에 근무도 했고 또 제가 그 부산에서 그 당시 출마할 적에도 제1공약을 유치원 의무교육화를 제가 주장했습니다. 이 지금 저출산 대책과 출발선 선에서 거기서부터 사립 유치원에 비싼 곳에 가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곳이 있는데 옛날에는 유치원에 몇 명 안 보냈습니다만 지금은 거진 유치원 보내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의무교육보다는 제일 급선무가 3, 5시에 영유아 교육부터 유보 교육부터 국가가 공교육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2013년도에부터 보면은 그 유아교육 선진화법이 교육부에서 제정이 돼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 황우여 장관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그 법이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있는데 그 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난번에 뜬금없이 그 재개발 지역에 있는 이 공립유치원, 탄설 유치원 숫자를 줄이겠다고 또 완전히 역방향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네. 중요한 거는 네. 정부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은 만큼 네. 이 유아원이든 네. 유치원이든 네. 어린이집이든 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한꺼번에는 어렵겠지만은 네. 점차적으로 네. 이 공설, 네. 공립화해야 된다 이 이야기 아니십니까? 그런 추세에 띄고 나고 이번에 그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 안 된 이유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교육감이 제일 우선스럽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지금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 예산에 우선 투입하다 보니까 무상급식 예산 그거는 정부에서 하라 하는 예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걸 교부금으로 처리해서 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일반 행정부서에는 네. 어디에 얼마를 쓸 건지에 대해서 네. 아주 디테일하게 예산안이 네. 짜여져서 예산감을 정해줍니다. 그거 다 항목이 세부 항목이 네. 아주 정해지죠. 네. 예비비 빼놓고는 다 정해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회를 통과하고 네. 국회가 통과되고 나면 그 항목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고 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네. 다만 이제 교부금이라는 거는 중앙정부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저거 지역에 네. 뭐 지 마음대로 쓰려고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받아가가 뭐 맞습니다. 다리도 놓고 길도 닦고 예, 맞습니다. 이래 국회의원이 받아온 용돈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어떻게 교육재정을 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항목을 정하지 않고 네. 그 안에서 몇 조를 뭐 네. 예를 들어 정부가 지금 교육에 주는 게 총 40조인가 그렇죠? 네네. 그 40조 던져주는데 그 안에서 이제 이 예를 들어 4조를 정부에서는 누리과정에 편성하라고 그렇지. 이야기하여서 주는 거 네. 아닙니까? 그 법에 의해서. 예, 그런데 이 교육재정의 예산은 왜 디테일하게 항목별로 편성되지 않고 이렇게 아, 그거는 예, 말이 많은가요? 그건 이제 교육감이 그 이제 그 교육 자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 교육 사업을 하는데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폭넓은 재량권을 주기도 그리 했는데 특히 좌파 교육감들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이 교육부에서는 딱딱딱 조금 전에 그 소장님께서 참 잘 지적하셨는데 이게 지금 분명히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오늘 뭐 6.16 뭐 총리께서는 뭐 그 이 박과 총리 그 뭡니까? 부총리. 그 부총리께서는 그걸 뭐 바꿔정법으로 한다는데 꼭 사건 터지고 항상 외양을 고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이제 이런 사항들이 그렇게 교육감이 그래 해도 교육부나 정부에서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요 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거와 비슷한 게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 네, 그 다음에 성남시가 하고 있는 청년배당, 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재정 자립도가 100%가 되지 못해서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을 받으면서 지원받지. 성남시 같은 경우는 54%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지자체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시장의 입맛에 따라서 네.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막 써버리는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없애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감 선거를 그렇게 되려고 솔직히 안간힘을 쓰면서 출마하는 이유가 네. 이렇게 자율적으로 지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많으니까 네. 교육감 한번 해먹으면 팔자 꽂힌다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고향에 뭐 어디 그 출마해서 그 가보니까 네. 그게 뭐 교육감 하는 사람 돈이 얼마나 많은지요. 네. 그거는 교육감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아니 그 학교 공사니 뭐니 해가지고 그거 교육감 자기가- 선거할 때 제 말 들어보세요. 네. 교육감 선거할 때 업자들이 선대로 돈 대주고 그 돈으로 해가지고 그래, 출마한다는 그러니까- 소문이 한간에 자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장을 하는 그 계획적으로 이제 부정을 저지르면 그게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지금 전산화되고 그런데 특히나 그 학교를 많이 짓는 그런 데서는 업자와 결탁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런 검은 돈이 왔다 가서 나 결국은 이제 뭐 영창 신실을 지는 그런 게 나오는데 교육감 선거 제도가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이 교육감 선거는 이 비리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본래 교육감 선거는 그 무슨 프랭카드가 필요 있습니까? 또 선거 운동원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자기 선거 공약을 가정에 배달되는 선거 공보지에 담아놓고 그리고 TV 토론만 하게 되면 얼마든지 선거 금액을 안 드릴 수 있거든요. 그는 교육감 선거는 제가 볼 적에 딱 얼마 정도 이상 쓰게 되면 그건 법에 걸리도록 딱 하게 되면 돼요. 40억 써가지고. 저는 솔직히 네. 말하면 교육감을 교육자치니 나발이니 해가지고 자치로 할 게 아니라요. 중앙정부에 네. 옛날처럼 네. 그냥 교육청 제도로 가서 네. 하는 것이 맞다고 그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대한민국이 자치를 할 수 있는 이 수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의 자치, 지방자치, 교육자치가요, 네. 저는 대한민국의 부패를 가중시키고 한마디로 파퓰리즘을 가중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 네. 자치라는 것은 자치를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자치를 해야 되는데 네. 저 서울시 교육감만 해도 한번 보십시오. 대대로 깜빵에 가는데요. 네. 저 부분이 뭐 때문에 저렇게 길을 쓰고 깜빵에 가는 줄 아닙니까? 네. 농협회장요. 대대로 깜빵 갔어요. 네. 그래도 농협회장 하려고 또 나서서 하는데 지금 또 새로 당선된 사람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들여가지고 단순히 다 그 치아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음. 교육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돈을 갖다가 수십억을 쓴다 하면 네. 그 사람은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서 나옵니까? 아이. 뭐 이 법정 비용 쓰고 나면 정부에서 해준다는데요. 네. 이런 비용을 쓰고 교육감 선거를 직선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회의적이죠. 저는 지금 그 서울에도 뭐 몇 군데 팟캐스트도 나갔지만은 오늘 자연스럽게 저는 뭐 전에 한번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자연스레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일반 정당원처럼 이거 뭐 시장 돌아다니고 꼭 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상시 이 사람이 어떤 교육 행정을 펼쳤으며 그 사람의 공약이 어떠하며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가 실현 가능한 공약 그리고 학부모들이 꼭 해야 될 공약을 누가 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전혀 보도 안 해줍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육감 나갔을 적에 MBC에서는 제 공약이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약 없다고 방송을 3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MBC를 갖다가 중앙 그 방송시민에 고발해가지고 경고 먹었습니다. 방송시민 경고 먹을 정도 저한테 그런 아주 학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소장님 이제 이래서 올 얘기 참 잘 온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떻게 교육감 선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하면은 그 텔레비에 그 토론하는 자기가 선거 홍보가 10분에 2,300만 원 줍니다. 돈 내야 되죠. 그래 내는데 그거는 자기가 돈 내는 거는 얼마든지 시간 편성할 수 있는데 TV 토론하는 건 밤 11시쯤 합니다. 밤 11시쯤. 그러면 누가 누구 자다 보겠습니까? 그것도 한 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전혀 안 해줍니다. 그리고 자막에 KBS 방송에서라도 얼마든지 자막에 이름을 올려주면 되는데 전부 다 돈 받고 하는 것뿐이고 그리고는 똑같이 정당인처럼 프랭카드 달아야 되고 선거운동원 써야 되고 교육감 한 사람이 돈을 갖다 사시고서 써야 되는데 교육감이 솔직히 1년에 월급 받는 1억 정도 될 겁니다. 4억은 월급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36억은 뭘로 보충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예. 저도 교육감 선거를 네. 투표를 해봤습니다만은 일반 선거와 관련되는 투표는 정당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국민들이 저도 그렇고요. 네. 정당이라는 관점에서 네. 또 그 정치인이니까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데 교육감 선거라는 부분은 이 쭉 나오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네.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네. 대략적으로 그냥 하는 이 투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깜깜이 투표 행위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홍보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적당하게 홍보해서 이름 좀 들어본만 사람을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감 선거 자체를 계속 방치해야 될 건가. 제가 볼 때 차라리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그냥 결합시켜가지고 근데 그렇게 같이 해버리든지. 지금 전부 다 분석을 그래 하시는데 저는 그게 전혀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시장 런닝메이트 하는 걸 전부 다 지난번에 뭐 자유경제원에서도 그래 얘기하고 이번에 지금 교총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선거를 한번 해본 입장에서 이 선거가 지난번에 부산 교육감 선거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당시 교육감이 간선으로 하는 2차례 해먹었습니다. 2차례 해먹고 나니 또 한 번 더 해먹고 싶거든요. 식선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교육감 선거는 단연코 이래 할 수 있습니다. 현 교육감 선거 제도상에 선거 자금 상한수 딱 정해가지고 언론 홍보만 딱 되시면은 돈 들어갈 거 없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고 임명제를 또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거 안 되면은 교황 선출 방식의 대통령 임명제가 돼야 됩니다. 대통령의 교육 철학이 전국에 미쳐야지 지방마다 다르고 지방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조금 전에 소장님 지적한 대로 정부에서 주는 돈은 전부 다 선별적인 무상 복지가 돼야 되는데 전부 다 보편적 복지가 돼가지고 잘 사는 사람도 밥 먹이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은 소장님도 하고도 조금 전에 지금 이 교육감 선거제도 나와서 저는 단연코 대통령 임명제 그리고 시의회 추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런닝메이트 되게 되면요 시장 후보자 유력 시장 후보자한테 지금 국회의원들도 공천 때문에 지금 당이 그거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돈 갖다 주고 또 러닝메이트 또 분명히 그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그건 절대 아닌 겁니다. 그거는. 지금 아동 학대에 대해서 네. 정부가 학교에 학생 학대 받는 네. 학생들을 관리를 많이 하겠다는데요. 네. 실제로 이 집이 가난하고 또는 부모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는 애들이 이런 애들입니다. 네. 부모한테조차도 학대받는 애들.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사라지고 나면 솔직히 요즘 학교에 크게 사명감을 가지고 옛날처럼 제자라고 챙기는 스승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교직도 뭐 직업이 돼가지고요. 네. 그냥 편하게 뭐 무리 없이 가면 다행이다 하루하루. 네. 그렇게 생각하는 교사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교원들이 대부분이니까 이런 아동 학대가 학교에서 1차적으로 걸러지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참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시고 오늘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저는 참 학교단 입장에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정부에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이거는 담임들의 역할인데 이거는 제가 겪어본 이야기입니다만 학교에 학생이 결석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담임이 챙겨야 됩니다. 한 문 정도는 모르지만은 2일, 3일, 지난번에 같은 게 2년 동안 결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담임이 완전히 학생을 포기한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네? 뭐 일주일 이상 이렇게 결석을 하면 네.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을 정원외로 이제 슬슬 돌린다면서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학교가 아니지요. 학교가 아니죠. 그건 학교가 아니죠. 저는 요새 지금 학생들이 말입니다. 거진 다 결석생이 없습니다. 지금쯤은. 왜냐하면 학생들이 결석하는 학생이 전교에 한 2명, 3명 됩니다. 그러나 특수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결석이 많습니다만 어찌됐거나 담임선생님이 출석을 불러가지고 결석을 하게 되면은 한 이틀, 3일 넘어가면은
가정방문 가면 돼요. 제가 현장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담임을 갖다가 출장을 가가지고 보라 하니까 자기 아버지는 그 밤에 노래방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만나려 그러면 노래방 하는 밤에 가서 만나야 되지. 뭐 낮에 가가지고 그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 가서 뭐 그 쉬기 때문에 못 만나거든요. 그럼 갔다 와서 물어보니까 못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부모가 노래방을 하면은 저녁에 가야 되지. 꼭 선생님은 낮에만 출장 가는 게 아니다. 어떤 해결을 하기 위한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그냥 폼으로 갔다 오면 많은 겁니다. 그런 꾸준 일이 있는데 또 다른 한 분은 어떤 분이 있냐면은 학교에 음식을 먹다 탈이 났었어요. 조그마한 이 급식 사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걱정을 했지요. 급식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한 달간 밥을 못 먹입니다. 온갖 언론, 온갖 경찰 그 조사받다가 불을 다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고민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급식 사고라고 해야 될 건가 말 건가 판단하다가 그보다는 요 경미한 거니까 하룻밤 누구 잡고 보자 이래 했거든요. 그 이튿날 되니까 다 학교 나왔더라고요. 그래 담임한테 물어봤습니다. 담임선생님이 밤잠을 안 자고 너무 늦게 전화하면 학생이 못 자니까 10시까지 전화하고 아침 7시까지 전화해 전부 다 전화 걸어 본 거예요. 담임이 그만큼 관심을 가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조금 몸은 뿌듯하지만 학교 갈 수 있습니다. 전부 다 학교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바로 그 담임인데 나중에 담임 선생님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장으로 성격을 해주려니까 안 하려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반에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 부장 가게 되면은 다른 얘기 많아지니까 울고 불고 우리 선생님 너무 좋다고 제 교장실 찾아와가지고 저분 좀 우리 담임 해줘라 이겁니다. 그런 담임 선생님 계시면 저런 사건이 근데 이제 생기겠습니까? 문제는 그 다 그러지 사상 사람들이 다 상식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담임의 역할이 돼야 되고 그러고 저 제도적으로 그걸 막기 위해서 학교에 상담부장이 또 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있습니다. 상담 선생님 계시고 상담 부장을 또 연수를 그분들은 상근입니까? 애들은 안 가르칩니까? 이거 담임은 하죠. 아닙니다. 상담 부장은 담임 수업 시간이 아주 적습니다. 수업 시간 굉장히 상담 선생님은 수업 없습니다. 완전 어제 카운슬러직으로 따로 온 예, 거예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담임이 장기 결석자는 상담 선생한테 넘겨야 돼요. 매번 자료 넘겨주고 또 부장님이 또 판단하고 또 교감이 있고 교장이 있는데 무슨 사고가 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이 교직에 계시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네. 그러겠지만 학교에서 1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에는 네.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교장은 아무 의무문지 권한이 없어요. 그렇게 그런 학교에 결석이 안 생기는 담임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는 얼마든지 성과급도 많이 주고 또 그 업무 추진도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성과급은 담임 선생님들끼리 다 평가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꼭 문제가 되게 되면은 어떤 그 아버지가 어떤 참 자식한테 부모 노릇 못하는 그런 경우는 시설에 맡길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그 방송 들어보니까 돈 2억을 준다고 신문을 보고 왔습니다. 돈 2억 학대하는 부모를 신고하면 그러면 이거는 소장님 당장님 머리가 좋으시니까 머리 안 들어가겠습니까? 돈 2억 벌라 그러면은 옆집하고 이래 자다껏 버려가지고 예. 눈 방치 이렇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돈 2억 타고 나면은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이것도 조사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것도 가짜르기 조사위원회도 또 설치될 겁니다. 이거 제도 마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그 선생님들의 역할 또 선생을 뽑을지 점수 얘기하지 않고 뭔가 자기가 평소 학교 다닐 때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인성을 보고 뽑아가지고 그런 학교 안으로 두면 되는 거지. 특별한 거 이외에는 이거는 예, 제가 그럴 때 여기에는 네.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첫 맞습니다. 번째는 학교, 예, 네. 두 번째는 어느 단계부터는 동사무소. 네. 왜냐하면 학교가 추적을 할 부분은 안 되니까. 그래 동사무소까지 갈 것도 별로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사무소가 경찰에 넘기고, 예. 그다음 경찰이 검찰에 신고하고, 네. 검찰이 마지막으로 애가 완전 실종됐다면 수사 지휘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애가 학교가 어느 정도까지는 안 나올 때, 왜 안 나오는가에 대해서 끝까지 찾아가서 추적하는 거는 학교. 맞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갔는데 도저히 얘의 주민등록을 추적할 수 없다면 그럼 네. 동사무소. 네. 그리고 동사무소도 추적을 했는데 이 관내를 벗어나버린다면 아니, 소장님. 검찰. 어제 아래까지 학교 오던 학생이 일주일 정도 안 오는데 그건 크게 수사할 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연하게 담임 선생님이 가정방문 가서 얼마나 됩니다. 그러고 자기 친구들하고 의자리에 놀았는데 어디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학교 내부적인 문제인데 엊그저께도 신문 보니까 어느 선생님이 또 기고를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 일이 많은데 선생님 잘못이 한다 그러는데 그 선생님은 그런 말할 용기 있으면 자기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또 한 선생님은요, 학생이 어떤 비행을 저질러가지고 경찰서 그 안방에 갔어요. 그 담임 선생님이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그 면회를 갔어요. 그 학생이 훌륭하시네요. 그런 선생님 계시기 때문에 그런 선행 선생님들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알리고 하면 되지. 전국적으로 사건 몇 건 사건 터지는 거 가지고 또 제도 만들고 법 만들고 돈 2억 주고 내가 얘기를 하건데 소장님은 뭐 미래적 경험 안 많으십니까? 그 사건 안 터지겠습니까? 2억 준다는데. 아니, 돈 가지고 해결된 문제는 전혀 그러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뭐 사람 그 저 생체 이식 때문에 중국에서는 사람도 잡아가지고 뭐 돈 버는 판인데 이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죠 그게. 학교나 제도권에 맡기죠, 우리가 학교에. 그 부모나 이웃이 스스로 이 양심에 의해서 해야 될 문제. 자 마지막으로 네. 아까 그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네. 공립 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는 지금 유치원을 공립으로 하는 데 대해서 이번에 보면요. 네. 정부가 유치원을 저렇게 누리 예산으로 해주는데도 보면 네. 추가적으로 얼마쯤 되느냐 하니까 한 2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가 네. 시골에 가면 한 8만 원이고 네, 더 맞습니다. 내요. 아. 그러면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는 지원해 주는 걸로 받고 예. 또 뭐 영어 교육이니 뭐 방과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네. 돈이 더 붙어요. 특별 뭐 이중으로 받는 이거 이중으로 받다 보니까 정부 거 받고도 네. 한 20만 원, 15만 원 더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저 유치원은 예 제가 그 현직에 있으면서 유치원 관리 담당을 맡았고 이게 뭐 무상 보육이냐는 관리국장을 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유치원비 저것은 그 당시에 그 감사도 없어요. 그 저 유치원 원장이 지금 유치원 원장님들은 뭐 들으시면 나보고 또 뭐라 하려고 모르지만은 제가 처음으로 감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감사 규정에 보면 게 유치원이 감사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초중 고등학교 감사하면 하기도 바쁜데 유치원까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감사를 해보니까 그 유치원 원장이 상당히 반발하던데 그래 제가 뭐 꼭 어떤 뭐 비행을 그런 게 없더라도 어느 정도 한번 거쳐만 가도 조금 신경을 쓰는데 그 지금 이 미끄럼틀 있지 않습니까? 미끄럼틀이 지금 낡아가지고 칼같이 딱 되어 있어요. 칼같이 꼭 어떤 뭐 회계적인 문제보다는 뭐 녹이 쓸어갖고 있고 뭐 그게 더들더들한 데도 많지요. 칼같이 아예 가면 엉덩이가 바로 예, 베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감사 개장을 했기 때문에 가가지고 원장님 그 미끄럼틀 이런 상태에 놔놓고 우리 감사원을 그렇게 반발하느냐고 이게 무슨 이 미끄럼틀이냐고 그 돈 받은 돈 다 어떻게 했냐고 장부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 나오는 그게 사립유치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정치권에 보면은요 사립유치원 원장들하고 전부 다 커넥션이 연결돼가지고 공립유치원 한번 지으려고 그러면 교육감이 못하게 합니다. 저희는 사립유치원에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치원이 네. 그 뭐 젊은 여자 학부모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전부 로비 다 그게 돼가지고 뭐 아주 지역 사회에서 엄청난 선거 조직이죠. 아니 국회의원까지 연결 다 돼 있습니다. 연기 다돼 제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 이건- 한마디 잘못하면 막 다 몰려가지고 아이고 밑에 그 담당 직원 뭐 사무관 내지 장학사 공립유치원 하나 짓겠다 그러면은 벌써 시의회에 전화 옵니다. 국회의원 연락 옵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고 예? 근데 네. 이 초등학교에 네. 그 시설에 네. 좀 보완을 해서 왜냐면 초등학교 다 일찍 집에 가잖아요. 네. 그래서 좀 보완하고 이렇게 아이고, 해가지고 참. 거기에 병설 유치원을 아니 하면 안 아니 됩니까? 소장님 네. 그거 하나 하게 되면요 조금 전에 이런 사태가 생긴다. 그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면 얼마든지 시설을 이용할 얼마나 수 있어요. 가능하죠. 초등학교에 지금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빈 교실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많죠. 그래 그걸 하는데 우선 그렇게라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우리 그 공립 그 유치원 선생님들 그 정규 유아 교육과 나온 사람들 오게 되면은 취업도 권장이 되고 질 좋은 수업이 되고 또 보통 유치원이라 하는 거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 통학이 가까워야 됩니다. 네, 가까워요. 사립 유치원은 학구가 불리고 학구가 있기 버스로 때문에 가고 엄청 돌리잖아요. 저 멀리 시민밖에도 차 가지고 태워오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한 이야기로 제 입에서 말하기 뭐하지만은 개판 5분 전이 지금 유치원 교육입니다. 이거부터 정리되기 위해서 유보육 교육 선진화 교육 계획을 교육부에 세워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 차근차근 되면은 되는데 이번에 특히 이번에 그 세종 유치원에는 100%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떤 유치원이냐 하면은 세종시가 생김과 동시에 100% 공립 유치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3개가 공무원들이 예. 저거 애들 다닐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신경 써가지고 예산을 그- 갖다가 그- 아주 좋게 해놨겠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세종시가 허벌판에 지금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처음 계획적으로 지었겠죠. 새로운 저 전부 초중고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그때 교육부 그 당시에 하던 그 국장님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이 100%그 당시에 그 유아교육 선진화 계획을 그분이 세운 겁니다. 그분이 세워가지고 세종시는 신설 도시니까 100% 공립유치원 된 거예요. 이번에 100%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우리 같은 예산 그 유치원 예산 때문에 그분들은 국가 월급 받는 사람들인데 그
수강료 받아가지고 월급 받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공립유치원을 찬성하는데 지난번에 그 방송 반대하는 게 하셨는데. 아니라 저는 공립유치원은 가야 된다는데 한국에서 제일 좋은 공립유치원이 국회에 있는 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국회, 법원, 법원, 저, 그다음에 뭐 국방부니 뭐 이런 데 있는 다 자기들은 그거 딱 하는 거 있습니다. 자기들은 잘한다 이 말이에요. 남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남보다 또 제가 볼 때는 이게 저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제가 부산 교육감 나올 때 이걸 공약 내거니까 그걸 예산을 보고 있고 사립유치원에 반대를 하고 있고 학부모는 예산을 보는데 국민들도 좀 교육감 선거할 적에 진짜 그 공약 한번 봐야 됩니다. 그때는 모르겠다 해놓고는 지금 와가지고 와달게 되는데 그분들 혹독한 그런 한번 경험을 해봐야 아 공립유치원이 왜 필요한가? 공립유치원 생기면 이런 거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통 현재 지금 그 성남시라든가 또 지금 서울시라든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 예산 다 따로 쓰는 이유가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 저는 그 당시에 수영 업무를 같이 취급했기 때문에 아는데 학교를 짓는다는 것은요 부지 사야 되고 건축해야 되고 거기에 딸려 있는 교원 인건비 계산해야 되고 예산을 제일 숨겨둘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그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집도 하나는 학교를 갖다 대고 한 두 개 필요하면 한 7개, 8개 해놓으면은 학교에 벌써 몇천억 들어가지요. 그러고 거기에 따르는 교원 인건비 또 계산해 놓지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무상급식에 때려 넣어버리죠. 돈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작전을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돈을 갖다가 네, 감춰놓기가 숨겨두는 겁니다. 숨겨놓기가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숨겨두지만은 교육부도 장난하는 겁니다. 예. 신설학교 예산이 편성될 적에는 교육부에서 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 인구 늘어나는 거 나가는 거 대부분 나오는데 교육부에서 눈 감고 넘어가니까 2개 지을 학교를 7개 지는 걸 교육부 승인해 주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네. 교육계의 여러 가지 부조리에 대해서 네. 특히 지금 누리예산 문제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무상보육, 무상교육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이 공립화되지 않고 사립 이 무상보육업자라고 네.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손으로 많은 이해관계들이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또 교육감 선거의 문제, 그리고 교과서, 국사교과서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는 네. 그럼 그게 발표될 때까지는 문제가 없느냐, 이런 문제들을 신현철 교장 선생님 모시고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자주 뵙고요. 교육 문제 전반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4대 개혁으로 교육개혁을 이야기했는데 왜 이런 눈에 보이는 개혁에 안 나서고 어떤 교육을 무슨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건지 참 답답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오늘 좀 방송 좀 잘 들으시고요. 교육개혁에 반영을 해주시기 수아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예, 하겠습니다. 좀 예. 짧게 해주세요. 네네. 지금 그 교육문화수석이나 교육부 장관이라는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여성부 장관도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여성부 장관 나타났다는 말 한마디도 못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 많은 사람이고 한 8개월 있다가 이름 달고 나가는 그런 정도 장관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교육부 장관은 군대 갔다 오고 뭐 교육부 장관뿐 아니겠습니다만은 장관 정도 최소 고급 공무원은 군대 갔다 오고 또 뭔가 또 실전에 행정도 좀 해보고 그런 분이 가야 되지. 전부 다 대학 교수 뭐 명망만 있는 대학 교수 아무 영문도 모르와가지고 특히 오늘 내가 좀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런데 교육부 장관 어저께 내가 첫 기자회견 한 거 보니까 이거는 교육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엉뚱 거꾸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국사교과서 네? 개정 문제 때문에 네. 국사교과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상업선생님들 공대, 네, 공대. 그러니까 뭐 산학협동 네. 뭐 이런 부분을 하시던 분을 데려다 놨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니까 뭐 우리가 그런 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 말해도 될 건 아니고요. 좀 제대로 된 장관 좀 갖다 놓고 황우여 장관 뭐 국회가 또 국회의원 나간다는데 지난번에 단들 유치원 그것도 없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뭐 제대로 된 국회의원 맞습니까? 예, 오늘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예, 너무 좀 예. 고함을 질렀는데 황장수 뉴스 브리핑 앞으로 다음에도 좀 제발 방송 좀 계속 해야 됩니다. 네, 예. 예, 들어가요.